반갑습니다. 프레임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7강의 프로젝트 여러분들 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프로젝트는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8강에서는요, 클래스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클래스는 아마 객체지향 언어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일반 우리가 배웠던 C 언어하고는 완전히 차별되는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이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이죠. 또한 우리는 클래스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그 C샵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또 모아서 또 우리가 원하는 용도의 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본 강의 안에서 또 그런 내용들을 쭉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강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클래스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유의 책이 독립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책들을 같이 보면서 또 클래스의 문법을 배운다면 좀 더 탄탄하게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안목을 많이 넓힐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8강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요, 먼저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헛갈리는 부분들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형식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접근 한정자라고 해서 이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는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줄 것인가, 감출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 생성과 멤버 접근이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할 때 또 밖으로 노출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와 소멸자라는 것은 기본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정적 멤버. 그래서 이건 스태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C, C++, 자바, C샵 모든 언어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각각 언어마다 약간의 역할들이 좀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들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클래스 참조, 그 다음에 디스까지 해서 본 그 클래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 문법적인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척!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스북 친구들 좀 소개를 두루두루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클래스의 개요부터 볼게요. 먼저 객체지향 언어의 가장 핵심인 바로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간단 명료하게 그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개념을 저는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자, 변수와 메서드를 어떻게 한 것이다? 그룹화한 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룹화 해놨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서로 묶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을 때 무엇을 묶느냐? 프로그램 안에서 무엇을 묶을 수 있냐? 바로 값에 대한 변수, 그 다음에 이 변수의 값을 처리하기 위한 메서드를 한데 묶은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변수와 그 메서드는요, 어떻습니까?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클래스 용도에 맞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서 한때 묶어놓은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C 언어에서는 변수와 이 그 함수 이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전부 다 뭐 흩어져 있었죠. 파편같이. 그리고 그것을 파편을 하나씩 모아가서 하나씩 꿰매어서 코드를 작성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습니까? 클래스 안에 싹 다 넣어놓는 거죠. 넣어놓고서 거기서 불러서 쓰는 그런 형태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파편적으로 넣어져보는 것이 이제 클래스화 되면서 좀 정리가 됐죠. 예, 그래서 클래스를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샵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은 전부 다 이 클래스화된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개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클래스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클래스를 new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해봤었죠. 그래서 객체를 참조하기 변수. 그래서 객체에 대한 하나의 별명과 같은 변수가 선언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명 클래스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new를 통해서 생성할 때에만 이것이 객체화가 됩니다. 그렇죠? 객체화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모리라든가 메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에 탁탁탁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예. 클래스의 개념을 보다 보면 인스턴스와 객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한번 구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와 객체라는 부분들을 MSDN에서도 잘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스턴스와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렇죠, 객체라는 것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그 본질상 그 내용이 사실 틀리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턴스와 객체의 관계에 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턴스와 객체를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자, 인스턴스는 본질입니다. 저 본질이죠. 그 다음에 객체는 실물입니다. 실물이고 이 객체는 객체의 생성에 따라서 즉 객체의 생성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new를 이용하죠.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을 때 그 객체는 어떻습니까? 서로 구별되죠. 그래서 구별되는 하나의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객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코드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A 테스트 1은 UA, A 테스트 2는 U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 1과 테스트 2는 이미 U를 통해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 1과 테스트 2는 뭡니까? 객체죠. 즉 오브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1과 테스트 2는 서로 공통된 점이 있죠. A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 본질로 가지고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바로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1과 테스트 2라고 해서 객체명은 다르지만 생성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A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스턴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파생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는 동일한 객체를 오브젝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얘기하면요. 이것을요. 얘기하면 같은 A 인스턴스를 가지는 그렇잖아요. 테스트 1과 테스트 2는 A라고 하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A에서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의 변수와 메서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테스트 1과 테스트 2는 A라는 인스턴스를 가지고요. 하지만 테스트 1, 테스트 2는 객체로서 서로 구별되죠. 예, 구별되는 그런 구별된 것을 바로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와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객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보통 보면은 인스턴스와 객체를 구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 객체를 이제 하나를 생성할 때는 인스턴스 하나 생성될 것이고 객체가 하나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혼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나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같은 A 인스턴스를 가지는 그다음 테스트 1과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객체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래스 형식과 접근 한정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클래스는 변수와 메서드를 우리가 한때 묶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 변수와 메서드를 어떤 식으로 묶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죠. 그 형식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형식입니다. 클래스의 형식은 구조체 형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구조체의 하나의 업그레이드 된 형태가 바로 클래스의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하고 C샵에서는
C++에서는 구조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C 언어에서는 또 앞에 뭐 여러 가지 그 구조체에 대한 뭐 태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C++에서는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체 쓰고 구조체 이름 써주고, 여기 안에다가 뭘 넣어줬습니까? 변수와 그 다음에 메서드를 넣을 수가 있었죠. C++에서는요. 물론 C 언어에서는 변수만 허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C샵에서 나오는 클래스, 물론 이 클래스는 자바, C++ 다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죠. 클래스 이렇게 써주고요. 클래스 이름은 적어주고, 여기 안에 뭘 적어줍니까? 변수와 메서드들을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도 이 변수와 메서드에 접근할 때는, 또는 사용할 때는 구조체 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 그 다음에 멤버 메서드를 이와 같이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클래스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새로이 없던 개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념을 조금 좀 발전시켜서 그 용도대로 쓰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또다시 새롭게 배워야 될 그런 어떤 노고를 많이 좀 줄여주는 형태로 언어는 계속 발전합니다. 만약에 C샵이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면 C 언어와 C샵은 완전히 다른 그 어떤 키워드들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C, C++, 자바의 프로그래머들을 C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그들 언어의 장점들을 모아서, 그렇죠? C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언어의 장점을 좋아하는 프로그래머들은 또 C샵 언어를 만났을 때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언어에 조금 알파 플러스 됐네, 그럼 해볼만 하네 라는 식으로 해서 C샵의 세계로 조금씩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기본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체 선언은요, 갑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요. 하지만 클래스 선언은 참조형입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선언의 참조형이 실제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new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써서 생성을 했을 때만 뭐다? 객체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뭡니까? 같은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변수, 같은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는 어떤 별명과 같은 변수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형식은요, 이와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명이 있고요. 안에, 요 안에,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 모두를 우리가 보통 멤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멤버를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이 멤버 안에는 변수와 그다음에 메소드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또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클래스만을 본다고 하면은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안에는 변수와 메소드들이 있고, 이 메소드와 변수는 서로의 목적이 어떻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그 클래스가 처리해야 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 클래스 안에 변수와 메소드 형태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형식의 한 예를 볼게요. 자,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 데이트는 뭐 어떻습니까? 그 날짜, 그렇죠? 요일, 뭐 요런 연도, 요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C 언어에서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했었는데 이것들 다 모았죠. 모아서 이 클래스 안에 다 집어넣은 거죠. 왜?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쫙 모아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들을 넣습니다. 이 메서드는 외부의 어떤 값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그런 역할은 내부의 값을 출력하거나 내부의 어떤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린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year, month, day 해서 내부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그 형태로서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클래스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그 클래스를 사용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체는 전부 다 오픈되어 있죠. 오픈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구조체를 선언함과 동시에 거기는 메서드라든가 그 다음에 변수라든가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클래스는 이제 뭡니까? 감출 건 감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여줄 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상속할 건 상속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세분화시켜서 좀 조밀조밀하게 해놓은 그런 형태가 바로 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 접근 한정자,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과 내부에서 접근하는, 즉 접근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사용한다는 거겠죠. 사용할 때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들 다 못하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그 클래스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접근 한정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클래스 멤버입니다. 멤버 앞에서 봤듯이 멤버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변수와 메소드를 전부 다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 멤버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을 하는 것이 접근 한정자입니다. 접근을 한정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private, protected, public, internal, protected, internal 뭐 이렇게 접근 한정자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private와 그 다음에 protected, 그 다음에 public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internal이라든가 뭐 protected internal 같은 경우에는 뭐 internal 뭐 암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코딩을 해도 내부적으로 전부 다 사용이 되고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는 않고요. 주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그런 접근 한정자는 요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도 C++ 자바에 있던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C샵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바로 인터널이라고 하는 요 개념, 그다음에 프로텍티드 인터널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좀 새롭게 추가되었고, 나머지들은 그 사용 방법이라든가 상속에 있어서도 동일한 형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클래스 자체에 적용하는 접근 한정자는 퍼블릭과 인터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퍼블릭을 하게 되면은 뭐 그 클래스를 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하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 인터널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서로 같은 어셈블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널은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잖아요. 그럼 요 앞에 인터널이 생략된 거야, 사실은요. 그래서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통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같은 어셈블리 안에서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어셈블리까지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예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뒤에서 또 인터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은 드리긴 하는데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접근 한정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접근 한정자는 요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 앞에, 그렇죠? 여기 앞에 우리가 퍼블릭을 쓰거나, 저 인터널은 생략해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퍼블릭을 명시해서 쓰는 그 예들을 여러분들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은 생략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한정자가 있습니다. 접근 한정자 있어서 변수와 메서드의 제일 앞부분에 이것을 두어서 이 변수를 내부 안에서만 쓰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노출시켜서 누구나 외부에서 늘 이 값을 바꿀 수 있도록, 즉 외부에서 이 값을 셋업을 해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즉 이 클래스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 하나를 보여줌으로 통해서 사용자가 거기다 값을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접근 한정자를 사용하죠. 또한 이 메서드들도 똑같습니다. 이 메서드들이 내부 안에서 처리되는 그 내용을 위해서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외부에서 그 메서드를 땡겨와서 우리가 호출을 해줘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접근 한정자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클래스 안에서 접근 한정자의 역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아닙니다. 자, 퍼블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면은 공적인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클래스 내외부에서 무엇을 멤버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 관계에 있어서 뒤에서도 이제 배우겠지만 상속 관계에 있어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나 또는 아무 클래스에서 또는 아무 메인 안에서 또는 메서드 안에서 해당되는 그런 멤버들이라든가 함수들을 이제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반면에 프라이베이트는 사적인, 개인적인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클래스 또는 구조체 안에서만 멤버에 접근할 수 있지 그 외부에서는 그 함수를 호출하거나 변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 안에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또는 그 안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지, 이 클래스를 생성해놓고 그 메서드들, 프라이베이트로 된 변수와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텍티드는 클래스 안에서는 프라이베이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이것은 프로텍티드는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이 기능을 발휘를 하는데요. 이 상속 관계에서는 하위 클래스, 그렇죠? 예,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하위 클래스에서 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위에서. 그렇죠? 즉 부모의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메서드라든가 변수를 이 하위, 즉 자식 클래스에서 땡겨서 쓸 수가 있죠. 단 뭡니까? 그 자식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되지 그 자식 클래스를 선언해 놓고 또 거기 외부에서 땡겨서 그렇게 사용은 못하죠. 그래서 이 프로텍티드는 내부적으로는 프라이베이트, PRIVATE죠. 프라이베이트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실제 소스를 보면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와 접근 한정자를 소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데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 day, 그 다음에 years, months, day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때요? 접근 한정자가 없죠. 자,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private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public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데이터형이죠. 자, 이럴 때는 앞에 public을 하나 써주게 되면은 이 public은 여기 전체에 그 접근 한정자가 지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onsole write line 돼 있고, 그 다음에 year, month, day를 출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프린트는 이 데이트의 메소드이므로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런 그 멤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한번 볼게요. 메인요. 자, 메인에서 new에서 date에서 day 테스트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것은 이제 객체를 생성한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테스트하고 점을 딱 찍어 보세요. 점을 찍어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 day 같은 경우는 프라이베이트로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점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나오질 않죠.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쓴다는 것은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하고 그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호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month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테스트 점, 그 다음에 year는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가 있죠. 퍼블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만약에 여기도 PUBL 퍼블릭으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테스트 점 찍어 보면은 여기도 어떻습니까? 데이가 여기 위에 나오죠. 예, 그래서 접근 한정자는 요런 역할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도 우리가 나열할 수도 있지만 요거 개별적으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도 한번 보죠. 요걸 제가 주석 처리를 잠시 해놓고요. 자, year은 public, month는 protected, 그 다음에 요 day는 어떻게 int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year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protected는 어떻습니까? 상속 관계에서, 상속 관계 안에서 private와 같은 형태로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protected는 public 형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프라이베이트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다. 요거는 순수하게 내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찍어보면 알죠. 테스트 점 하기도 어떻습니까? 2열밖에 안 나오죠. 예, 이렇게 하면 요 2열밖에 안 나온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근 한정자라는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현재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프라이베이트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테스트에서 점에서 프린트를 찍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즉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점을 찍어서 확인해 보면은 찍어낼 수가 없죠. 하지만 요 앞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명시해 줄 수 있다? public, 퍼블릭을 명시해 주면 바로 테스트 점 하면 프린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근 한정자를 사용할 때 접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C샵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접근 한정자가 바로 인터널과 그다음에 뒤에서 보는 프로텍티드 인터널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터널은요, 여기 나오듯이 같은 어셈블리, 그렇죠? 안에 있을 때만 내 외부에서 멤버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셈블리, 즉 exe 파일과 dll 파일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어셈블리라고 하면은 같은 프로젝트 아니겠죠.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 아닐 때는 내 외부에서 멤버의 접근이 가능한 그런 클래스를 우리 지정할 때 인터널을 앞에다가 명시해 줍니다. 하지만 이 인터널 자체는 우리가 명시하지 않고 생략한 형태로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뭐 클래스 데이트 이렇게 봤었죠. 예, 여기에서 이렇게 클래스 데이트 했을 때 요 앞에 뭐가 생략된 것이다? 인터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클래스 서두에 접근 한정자를 생략해서 인터널을 생략한 것이다 해서 요 분의 생략한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널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빈도수가 상당히 좀 낮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같이 협업을 하거나 좀 더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조금 이 인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만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터널을 현재는 쓰고 있는 형태이죠. 예, 그래서 생략된 형태로 쭉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프로텍티드 인터널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봤던 인터널과 똑같습니다.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서로 다른 어셈블리 안에서 그래서 ex 파일이 다르거나 아니면 dll 파일을 땡겨와서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나 거기에서 땡겨올 때 거기에 있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프로텍티드 인터널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외부에서만 접근할 수 없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속한 하위 클래스 안에서는 서로 다른 어셈블리일 때 그 멤버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로운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즉 바깥에서 뭐 땡겨서 쓰거나 이러지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 프로텍티드라든가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같은 경우는 그 개념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땡겨 쓸 수 있냐 없느냐, 땡겨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클래스 단위에서, 특히나 어셈블리 단위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널은 우리가 지금 그 암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프로텍티드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할 빈도가 극히 좀 낮긴 하죠. 하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때 이 얘기 그래서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건 사용이 안 되네.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객체 생성과 멤버 접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또 다음 강의에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